세계경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자리인 것 같고요. 또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한번 출렁였다가 좀 진정이 되나 싶더니 다시 아시다시피 유로존 위기라든지 시스템 위기까지로도 좀 전환되는 영향성에서 여전히 세계경제 불확실하고요. 우리나라 경제 올해 내년 역시 가장 큰 관건은 아마 세계경제 향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들 국제경제센터 이태원 박사님하고 대명정책연구원 박규영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대외경제 쪽에 전문가들이신 한번 서로 교류를 한번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세계경제 관련된 그 위험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미국의 재정 관련된 유로존 위기가 어떻게 앞으로 또 전개되고 해결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재정 불확실성, 재정 절벽이라고 얘기하는 그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전개될 건지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태원 박사님부터 먼저 잠깐 그 미국 재정 절벽 관련해서는 그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 기존의 미국의 정치구도 지속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해왔던 그 재정 절벽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강 정책적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타결되더라도 쉽게 타결되기보다는 상당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세계경제는 계속 출렁거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세계경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의 기본 그 가정은 재정 절벽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리라 하는 가정을 깔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재정 절벽 문제가 타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거나 상당히 늦게 타결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들보다 상당히 큰 폭 하향 조정해야 될 그런 우려도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재정 절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존에 해왔던 감세 조치가 끝나면서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세금을 늘리다 보니까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1년에 앞으로 재정 지출을 얼마씩 줄이겠다.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를 줄이겠다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부 부문으로부터의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 두 가지 효과가 이제 내년에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국의 총수요의 위축에 급격한 위험이 된다고 해서 흔히 재정절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재정절벽을 전망하기는 대단히 이제 이 재정절벽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딜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딜의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를 경제학자들이 사실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대로 그냥 재정절벽 문제가 현실화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이제 전망한 바에 따르면 그대로 실현되면 미국 GDP가 뭐 성장률 3.5%포인트 좀 낮아진다는 건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치적 압박 때문에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질 거다. 다만 그 타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언제 이루어질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타협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체적인 것은 뭐 감세 부분을 연장하는 감세 부분을 조치를 연장하는 것까지는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낙관적으로 보면은 타협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내년 후에 하여튼 12월까지 2012년 12월까지 타결될 거라는 전망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약간 낙관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많은 문제가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한꺼번에 타결이 되면 빨리 끝나고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부분적인 합의를 하면서 나머지 이슈들을 계속 남겨놓는 방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감세 조치를 연장할 거냐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동적인 재정 지출 삭감을 갖다가 정말
그때 합의한 대로 그냥 할 건지 아니면 그 폭이가 조금 줄일 건지 하는 문제가 또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법정 부채 상한이 지금 거의 실제 부채가 법적 상한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상한을 다시 상승해야 되는, 상향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2년 전에 뭐 하도 홍역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문제를 다시 겪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리고 완샷에 다 해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최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조금 좀 최근에 희망적인 관측에 의하면 야당인들 공화당 측에서 부자 증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좀 희망적인 면으로 보이는데, 그 대신에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을 위한 복지 지출 지속에 대해서 그 복지 지출을 크게 줄여라, 이런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관측과 또 비관적인 관측이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만 된다면 일주일 내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리하게 가다가도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완수dem씩 더 타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 유로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태곤 박사님께서 최근 유로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유로존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이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상당히 난제가 많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유로존 출범 당시부터 그 문제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유로존 내에서도 각기 처지가 다른 국가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중심국가, 주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중심국 위주의 통화정책이 22의 정책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이라는 수단을 잃어버린 가운데 재정정책에만 의존을 해왔고, 그 결과 정부 부채가 굉장히 커졌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구조적인 차원의 접근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각 주변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발행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리로 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등을 이후 정상회의 등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근만 하더라도 불과 한 달 사이에 몇 번씩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또 모이고 또 이번 주에도 또 이후 정상회의 예정되어 있지만 벌써부터 가시적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기대도 안 하죠. 예, 상당히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로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그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네, 저도 유학하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니까 재정위기와 금융위기, 은행위기 같은, 은행 부실하고 재정의 부실화가 동시에 겹쳤는데, 사실 재정위기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경제위기거든요. 후진국에서는 간혹 아주 경제 상황이 엉망인 나라에서,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과거 80년대 남미 같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정말 희귀한 형태의 위기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풀기 어려운 위기다. 사실은 은행 위기 같은 경우는 부실한 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갖다가 그냥 지원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재정 위기라는 것은 부실의 규모가 은행 위기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또 이 정부 이후에 정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이후에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주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그 다음 때 은행, 유럽 위기의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이 미국 재정 절벽하고 또 비슷한 문제인데 결국은 정치적 합의의 문제거든요. 또 하나는. 정치적 합의의 문제인데 그 프로세스가 EU 회원국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유로존 회원국이 많다고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EU 내에 고유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단일 화폐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이 정책 수단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막 동시에 얽혀서 아주 문제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유럽 재정 위기의 아주 급박한 이 위기의 전개 혹은 심화 이런 것들은 2011년에 비해서는 2012년에 비해서는 13년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늘 시장을 불안하게 2012년에 불안하게 했던 것이 이제 주변국들 혹은 남부 지역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막 급등하고 그게 국제 금융 시장을 혈안하고 이랬는데 예를 들면 뭐 7% 이상이 되면 소위 결국은 구제금융으로 가는 일종의 스레숄드다. 그래서 그걸 넘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국제 금융 시장을 막 워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난 언젠가 9월인가 22가 어쨌든 무제한 국채를 매입하겠다. 물론 매입하는 행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일종의 어나운스먼트만 한 것만 가지고도 어쨌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안정이라기보다 하여튼 불안감을 다소간 잠재우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문제가 되는 나라에서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ECB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가 표명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떤 펀더멘탈하게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ECB나 혹은 EU 차원에서 매니지 관리하는 수준은 아니겠느냐. 물론 펀더멘탈하게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스페인의 재정 위기가 예상 밖으로 심화된다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자체가 문제가 된다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사실은 알고 보면 프랑스라는 나라도 그렇게 건전한 나라가 아니라 이런 불안감까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악화가 되면 사실은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만 12년 정도의 어떤 문제 수준이라면은 ECB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금융시장에서의 혼란은 2012년만큼은 좀 덜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봉합해가는 방식으로 계속 어려운 길을 가지 않을까.